이번에는 재계 이야기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시민권도 포기하고 선택한 군대, 그런데 배치받은 곳은 또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5기뢰 상륙전단이라는 곳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임관 2달 만에 이제 배치가 된 건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배치를 받은 건데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 줄이 쏘입니다. 하나, 둘, 셋. 신고합니다. 사관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고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한 발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이렇게 이제 미국 국적 포기하고 또 장교가 되는 걸 선택했는데 그렇게 배치받은 곳이 이제 해군의 5전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어떤 곳이죠? 여기는 이 해군 작정사령부의 직할 핵심 전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 일단 전체 이름이 네. 제5기뢰 상륙 전단이에요. 부대 이름처럼 기뢰전 그리고 상륙정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기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해군이 바다에 묻어두는 지뢰입니다. 수중에 묻어뒀다가 적함이 지나가면은 그걸 폭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다의 사냥꾼인데요. 그렇군요. 이 예.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활용해서 적 함정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또 적이 이런 기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제거하면서 아군 함대 항로를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상륙전은 함선이나 항공기에 탑재된 해병대 등 상륙군을 바다에서 육상으로 투입하는 그런 입체 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핵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인데요. 여기가 특히 외국군, 미군 등 외국군과 연합작전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가 되니까 교신 통역, 정보 번역 이런 역할들을 담당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관식 때 그 좌우명 소개됐던 거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보면은 이지호 소위의 이 좌우명이 떠서 화제였었어요.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이 말이 생각나는데 이 소위가 그러면 그 해상 작전 여기 실제 동원돼서 그러니까 뭐 기뢰전 이런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호 소위가 지금 임명돼서 배치된 부대에 예. 어느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냐면 정보작전 참모실이에요. 정보작전 참모실이라 하면 전단 본부가 위치한 곳이고 이곳은 이제 육상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다만 이지호 소위가 해상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전단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아까 기뢰전도 얘기를 했지만 예. 또 하나 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상륙훈련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상륙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미 상륙훈련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호주와도 연합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나라들과 네.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아. 그랬을 경우에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단장이나 아니면 해상의 함장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외국 함정과 교신이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통역장교가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5전단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해부대와 그리고 이 해상에서 해외에 순항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4학년 때 전 세계를 돌면서 해상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파견될 가능성도 있고 청해부대에 뭐 통역장교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림팩 아까 훈련 영상에서 그렇죠. 나왔는데 이런 림팩도 데도 마찬가지. 갈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뭐냐면 외국과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해군과 우리나라 해군 간에 무슨 소통이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통역돼야 되고요. 편지나 아니면 문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담 본부에 근무하면서 필요시에 해상 작전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리 해군 장교 출신의 최준봉 교수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믿음직하게 자라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거는 그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승계 이거를 염두에 두는 걸까요? 글쎄 아직 좀 시기상조죠. 아직 뭐 3년이나 더 복무해야 군을 제대하니까 예. 아직은 조금 이른 얘기인데 근데 우리 사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임을 누린 사람에게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런 재벌가에서 사실상 아들이 속지주의를 택하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군에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사병으로 오면은 또 이중 국적을 보유해도 돼요. 근데 장교로 오면은 국적을 버려야 돼요. 미국 네. 국적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페이버를 포기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국방의 최첨단에서 본인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헌신을 다하고 와서 지휘관까지 양성 교육을 다 마치고 밖으로 전역했을 때 그럼 국민들의 여론이
좀 나쁘지 않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 그러면은 저 3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여론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재용 회장의 더 안정적인 체제 구축이 현재로선 삼성에서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 이후에 이 문제는 아마 한번 삼성가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또래들과 비슷한 선택을 한 그런 앞선 재벌과 자제,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은 또 있었죠. 바로 한번 볼까요? 신고합니다. 사과농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과농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백연하죠. 자, 이렇게 최근 재벌과 자제들이 이제 공군, 육군이 아닌 해군을 선택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같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보시기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해군은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군복입니다. 저 지금 저기 정복인데요. 해군 예. 정복 같은 경우에 계급장 표시가 손목인데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더라고요. 예. 옷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줄로 돼 있거든요. 그게 계급 표시예요. 저기 좀 보시죠. 저기요? 예. 한 줄로 보여요. 소입니다. 저게. 아. 그 위에 가느다란 한 줄이 들어가면 중위가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사람이 어떤 계급인지가 판단이 돼요. 근데 육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계급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복과 뭐 검정색, 하얀색, 하복은 하얀색이고 동복은 검정색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통일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영국과 미국을 예로 들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해군입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도 작전을 하면 항공모함이 주류가 됩니다. 항공모함에서 헬기도 띄우고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도 띄우죠. 뭐 여러분 아시는 영화일 수 있는데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그 탑건에 나오는 조종사가 공군이 아니고 해군입니다. 요 장면인데요. 예. 왜냐하면 항공모함에서 출항하는 모든 비행기는 다 해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 큰 항공모함 자체가 하나의 부대가 되고 저 부대가 작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영국 같은 예. 경우에도 선면이 전부 다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을 만들 때 해군이 주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군에 대한 인지도나 아니면 규모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재벌 자제들이 해군을 찾는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들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기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근데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올해 이제 행보 중에 이 회장의 행보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등기이사 복귀 여부. 여기 상당히 관심이 쏠려요. 그렇죠. 현재 지금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유일한 비등기 이사예요. 물론 이제 등기와 비등기 차이는 큽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도 굳이 그 등기로만 임용이 되면은 그래요?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고 결정권 내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 그 이재용 회장이 너무 호재가 많아요. 작년에 반도체 4분기 실적 20조 났죠. 위기 했는데 반도체 작년에 완벽하게 돌파했죠. 그다음에 어머니 홍라희 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1%를 줬는데 이게 1%가 수치로 환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지주회사고 상징적 회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은 권위를 넘겨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네. 지금 SK라든가 LG보다도 20%에 가까운 주식을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이 적기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주총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등기임원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전에 모든 정지 작업을 해놓고 네. 3월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걸 인준을 받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도 조금 더 본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삼성에서도 그런 공간과 어떤 정책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재계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